안녕하세요, 사장님들. 저는 벌써 커피숍에 나와 있어요. 음악 소리가 너무 크진 않으시죠? 괜찮으시죠? 예, 이마가 요즘에 저 어디 가면은 부스트 쓰고 난 후부터 이마에 보톡스 자꾸 뭐 맞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부스트 쓰고 이렇게 됐어요. 이게 팡팡하게 플럼핑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이마가 자꾸 광이 나더라고요. 부스트 잘 쓰고 계시죠? 네, 잘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들 강의. 오늘 제가 항상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스피치를 한 분을 시켰는데, 오늘은 제가 조금 한 분 하시고, 유진 사장님 먼저 하시고, 제가 뒤에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지금 2000BR 다 많이 하고 계시죠? 노력하고 계시죠? 근데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조금 에너지도 안 나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팁을 알려드리고, 오늘 또 엄청 핫한 그녀시죠. 유진 사장님이 EBP를 달성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혹시 2000BR에 대한 노하우를 해주실 수 있나요? 했더니 당연하게 사장님 제가 당연하죠라고 이렇게 리더 사장님의 마인드로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여기서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어저께 정경 사장님 팀에서는 한번 하셨고 저희 여기 조이풀에서는 처음 하시는 거라서 이 에너지를 또 많이 받아가시기 위해 많이 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오늘 유진 사장님이 또 엄청난 에너지와 이 노하우를 주실 때 저희가 그냥 하시면 안 되잖아요. 모두 모두 웃어볼까요? 네, 눈 쫑긋하시고 귀 쫑긋하셔서 노하우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우리 유진 사장님, 진피치 사장님, 이유피 사장님 나오실 때 큰 랜선 박수 부탁드릴게요. 지금 소리가 안 들려요. 우리 유진 사장님이 떨리실 겁니다. 에너지와 기를 모아. 어떻게 저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요? 콧대가 예쁘십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먼저 할까요, 사장님?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 조이풀 김유진의 공동 호스트 부탁드릴게요. 네, 화면 바로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안녕하세요. 네, 전 뉴스킨 사업가 김유진입니다. 제 스폰서 사장님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지은 사장님, 온라인으로 정경 김종현 사장님 되십니다. 제가 꼭 지금 해야 하는 이유로 지금 2000BR을 이제 상출하면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결단을 했고 EBP가 되었는지 제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26살에 유스킨을 처음 만났는데요. 사장님들 모두 처음 만난 그때가 있으실 텐데 저는 조이풀 문화데이 날 개그 콘서트로 초대가 되었어요. 이제 그날 스폰서 사장님들을 처음 뵙게 되고 조이풀 사장님들을 그때 만났었는데 이때가 저는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유스킨보다는 조이풀 사장님들이 되게 호기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직장 생활을 일찍 시작을 했지만 그 사회에서 만났던 사람들과는 정말 다른 느낌이었고, 그리고 이 사장님들을 봤을 때 무언가 행복해하는 그런 에너지에 제가 이끌렸던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에도 선릉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자주 이렇게 나오게 됐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27살에 뉴스킨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사실상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도 이게 뉴스킨 비즈니스가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해를 하지도 못했지만 제가 막상 직장 생활에 들어갔을 때 이 뉴스킨 강의를 들었던 것과 그리고 뉴스킨 조이프 사장님들을 봤을 때 직장 생활에서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랑 계속 비교를 했던 것 같아요. 비교를 하면서 제가 스스로 현실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캔을 정말 하고 싶었고 27살에 다시 조이풀에 찾아오게 돼요. 이때는 이제 LOI 과정도 제가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사업자가 된 지는 5개월 만에 사업자가 됐었고, 그때 제가 빨리 사업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데모를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무언가 전달을 했을 때 그 과정을 즐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6개월을 채우지 않고 5개월 대리점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여기 핀 인정식 랠리 무대였는데요. 사실상 제가 이 랠리 장소 가는 길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이 핀 인정식이 매달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달에 한 번 있다라는 말을 듣고 저 무대에 갑자기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도 올라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갑자기 생기자마자 나도 그냥 올라가자라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정말 제가 두려워했던 지인들한테도 연락을 해보고 예전에 대본했던 소비자분들한테 연락을 하면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진짜 바로 랠리 올라가기 30분 전에 마감을 하면서 이렇게 무대에 올라갔던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험들이 제 안에 있던 작은 성취, 성공의 욕구를 꺼내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뉴스킨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28살에는 정말 잘하고 싶은 뉴스킨으로 바뀌게 돼요. 제가 이때 시스템에서 소셜 원탑이 되겠다고 외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상 이때 저는 파트너가 아무도 없었고, SNS로 진피치를 브랜딩하면서 만들어가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사실상 SNS로 그렇게 엄청 큰 성과는 없었어요. 근데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내가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SNS에 무언가 장점이 있구나. 그런 제 장점들을 알게 되면서 나도 내가 잘하는 거를 여기서 살려서 뉴스킨을 잘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사실상 저는 뉴스킨을 하기 전에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제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26살 어린 나이에 뉴스킨을 만나면서 이 조이풀 시스템을 통해서 정말 많이 변화를 했고, 이 속에서 정말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리더의 모습이 아니었지만 정말 느리게 하나하나 성장해 나가면서 뉴스킨 비즈니스를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21년에 2000BR이 오픈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면서 새로운 아이템들이 오픈된다고 들었을 때도 되게 설렜기도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보상의 기회가 오픈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뉴스킨 역사상 최초로 오픈된다라는 거를 이번 연도에만 진행된다는 걸 듣고 처음에 되게 설렜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설렘을 나 혼자가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빨리 전달해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기회를 정말 잡으려면은 제가 느리고 겁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뉴스킨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피해왔고 안 해봤던 거를 해야 하는 용기들이 정말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용기를 더 내야 하는 이유라고 적었는데, 제가 2000BR이 오픈되기 전에는 데몬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정기 케어를 하고 SNS를 하는 거는 제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잘 할 수 있었지만은 제가 가장 피해왔던 거는 저는 지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인들이 지방에 있고 만나기 어렵기도 했지만 친구들을 만났을 때 제가 먼저 뉴스킨 이야기를 꺼내고 뉴스킨 제품을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어려워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2000BR의 기회를 잡으려면은 내가 안 해봤던 거를 해야 하는 용기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제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 지방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 무작정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제가 지방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약속을 잡고 거기 친구들을 만나서 마이스토리를 하고 제가 데모를 하고 그리고 바로 사업 전달을 다 했던 것 같아요. 2000BR, 지금 2000BR이라는 기회가 있는데 왜 너가 지금 뉴스킨을 해야 하는지 이렇게 제 진심을 많이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사업을 알아봤던 파트너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용기 내서 지금 나랑 다시 기회를 잡자라고 사업을 다시 전달도 많이 했었고요. 사실상 이 과정이 저는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쉽지 않았다라기보다 저한테는 그 2000BR을 창출하는 그 과정도 사실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루비가 되는 그 과정도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제가 그렇게 계속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이 액션을 진짜 신기하게도 혼자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이 간절함이 커지는 게 아니라 제가 많이 행동하고 사람들한테 많이 전달하고 액션을 많이 할수록 제 간절함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간절함이 커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쉽게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될 때도 되게 많잖아요. 사실상 저는 이번 연도 1월 달에 루비가 EVP가 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EVP가 되고 싶고 간절한 마음이 점점 커져가는데 나는 잘하고 싶은데 주위에서 힘들게 하는 그런 일도 많았고 왜 나는 많은 일이 일어나지? 왜 나는 역경이 계속 일어나지? 이런 생각이 되게 부정적인 생각도 당연히 올 때도 있었는데 항상 제 옆에 지은 사장님이랑 정경 사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이제 묵묵히 계속 했던 거는 정말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이 2000BR 기회를 말이라도 꺼내보자. 이야기라도 해보자. 계속 질러보자. 이렇게 계속 액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는 이렇게 전달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오케이 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거절도 많이 받고 그렇게 처음엔 되게 마음이 저도 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넘어졌을 때 그 아팠던 상처가 계속 넘어지니까 그 상처난 부분도 신기하게도 단단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액션을 하면서 간절함이 커지니까 가장 깨달았던 거는 예전에는 이제 작은 피가 나도 저는 되게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살이 까져도 그냥 바로 털고 일어나서 아무렇지 않네? 하고 다시 행동하는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간절함으로 계속 전달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진심이 통할 때까지라고 제가 적었는데 음, 어, 제가 어쨌든 그 많은 분들에게 뉴스킨 비즈니스를 전달을 하면서 솔직히 뉴스킨 비즈니스는 제대로 알면은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제대로 전달 안 했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비전을 못 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거절을 하더라도 진심이 통할 때까지 전달해보자. 이렇게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생각이 제가 들었던 거는 매주 지방을 제가 무작정 내려가면서 기차 안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루는 기차 안에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도 뉴스킨 비즈니스를 제대로 알아보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는데 갑자기 저를 기다려준 지은 사장님이랑 정경 사장님이랑 종현 사장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차 안에서 정말 혼자 운 적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막 그 울면서 감사하다고 막 지은 사장님한테 문자도 보내게 되고 그렇게 제가 행동을 계속하면서 깨닫게 됐던 거는 한 사람이 온다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하고 내가 정말 진심이면 그 언젠가 상대가 알아줄 거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제가 계속 전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2000BR을 아직까지 저희 조이풀에서도 명예 사장님도 많이 이제 계속 액션을 하고 계시지만은 저도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지만 계속 많은 사람들한테 2000BR의 기회를 계속 전달했던 거는 제가 계속 간절함이 너무 커지니까 그런 스폰 사장님들한테 감사함이 생겼고 감사하다 보니까 계속 긍정적으로 전환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제 자신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제가 진심을 전달하면은 이 사람들이 언젠가 진심을 알아주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2000BR을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을 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루비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 목표를 제가 외치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저희 5월 달이잖아요. 이번 연도까지 2000BR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더 많은 분들한테 전달을 해서 이번 연도에 크게 정말 성장한 밀레니얼 그룹을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행복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팀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제 목표는 석세스 트립을 괌을 제 혼자가 아닌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정말 이번에 새로 생긴 큰 목표이자 말씀드리면 아직 정경 사장님한테도 말씀을 안 드렸던 목표인데 제가 지방 출장을 다니면서 저희 조이풀에도 여주팀이랑 청주팀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밀양이랑 부산을 많이 다니는데 나도 밀양 조이풀이랑 부산 조이풀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왜 나는 못 만들지? 나도 팀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매일매일 내려갈 때마다 그렇게 크게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2021년에만 2000BR 기회가 있고 꼭 지금 해야 하는 이유 제 짧은 스피치를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진 사장님. 결국에 유진 사장님도 간절함과 감사함과 그리고 내가 진짜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음 하나로 이렇게 루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1월에 목표 하셨는데 결국에는 4월에 이렇게 되신 걸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그리고 되게 일을 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 공유하고 화면 공유 성화 좀 풀어주세요. 유진 사장님 말씀하시다가 울컥하신 거 봤나요? 이거는 행동해본 자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감성인 것 같은데 저도 같이 울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유진 사장님 항상 공사 많이 해주시잖아요. 은서 사장님하고. 잠시만요. 네, 2000BR 하는 거에서 제가 그냥 중요한 것만 좀 몇 가지 짚어드리고 갈 거예요. 3월달 저희가 2000BR 시작하고 지금 벌써 3개월째 되죠. 그래서 저희가 했던 일이 변화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까 유진 사장님 얘기했듯이 BR 2000이 그냥 원래는 예전에는 3개월, 6개월 만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게 내가 어떠한 마음과 간절함을 가지냐에 따라서 정말 1시간 그리고 하루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우리 사장님들이 계속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예전에는 저희가 어떻게 했어요? 교육을 시키고 다 이해를 시킨 다음에 사업을 했죠. 근데 지금은 조금 바뀌었어요. 광속 시대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은 내가 사업을 우선 시키고 그 다음에 이해를 시키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이 사람이 2000BR을 해서 못하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우선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미친 듯이 우리가 2000BR로 너가 이렇게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사업을 먼저 얘기하고 그거를 이해시키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 만에 할 일을 우리는 하루 1시간만 해도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나의 상위 스폰서에서 루비나 이렇게 좀 리크루팅을 잘 하시는 분 있죠. 그분하고 계속 일대로 밀착해서 계속 가서 그분을 내 일대처럼 리크루팅을 같이 해주는 작업이 굉장히 빨리 필요하거든요. 지금 잘하시는 라인들 보면요. 그룹 팀들 보면요.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제가 아침에도 강의를 들었는데 성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처음에 초대를 잘하고 그리고 빨리 스폰서랑 밀착시켜주는 그 1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1년 동안에 빨리 스폰서 사장님과 밀착을 해서 명단을 세팅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거를 빨리 저희가 가서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신규 2000BR이 딱 이제 탄생을 하면 체크해줘야 될 게 첫 번째가 만들어 놓고 나서 2000BR을 대리점을 시켜주고 나서 첫 번째가 그냥 이건 내 사업이라는 걸 천천히 인지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듣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델 돼서 TRIT로 이렇게 너가 모델이 돼서 대리점이 해보고 그 다음에 책과 강의를 추천해 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시스템을 조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스폰서를 티업해서 TR 인상을 내는 걸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그분하고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고 2000BR로 40%의 유통 마진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시점에 너가 대리점이 될 수 있는 무점포 이 대리점 시점에 너가 이 좋은 사업을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야? 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한테 맡겨주시지 마시고 그거를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가서 내 1대 리크루팅 한다는 생각으로 같이 가서 만나주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그분이 아무것도 모를 때, 정신이 없을 때 빨리 레그를 형성해줘야 그분이 자세가 잡히는 거고, 그렇게 3대, 4대 파서 가다가 리더가 나올 때, 그때 우리는 이제 그분한테 맡기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저희가 3대, 4대 밑에 계속 강속 레고를 달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우투보다 중요한 게 뭐였냐면, 아까 계속 저를 1년 동안 기다려주신 스폰서 사장님의 마음이 생각났어요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이분에게 할 수 있다. 2000BR로 우리는 같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다.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스폰서는 계속 헌신하는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내가 할 게 뭔지를 찾아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000BR을 하자라고 내가 에너지를 주고 그분을 6개월이 아닌 내 머리에서 이 사람은 아직 배워야 되고 아직 아는 게 없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좀 나와서 관점을 변화해서 아, 이분을 빨리 대리점을 만들어서 그 다음부터 알려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빠른 2000BR이 탄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빨리 그분이 레그 형성과 함께 커미션이 첫 자리에 조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빨리 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내 일대, 내 소비자처럼 빠른 레그 형성과 커미션을 두둑하게 받아주는 거를 목표하시면 2000BR 해서 그걸 많이 남겨질 수 있다 생각하고 10명이 되면 한 내가 볼 때 4, 5명이 남겨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남겨지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고 저희도 시행착오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까 유진 사장님 말씀처럼 그냥 용기 내서 질러보시는 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짧지만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지금 우리 사장님들이 급하지만 조금 급하지 않게 다니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되게 우리는 광속을 달고 뛰셔야 돼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 딴 데서 진짜 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면 정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장이 좀 뛰시나요? 뛰시죠? 네, 뛰셔야 돼요. 그래서 6개월 동안에 진짜 내가 미친 비하를 내가 진짜 안 해봤던 아까 내가 부산팀, 밀양팀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어. 내가 한번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뛰시면 누구든지 다 팀을 창출하실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내 생각부터 관점을 변화해서 오늘 이 금요일 날 비 올 것 같잖아요. 그래도 저는 양자기를 그냥 들고 나왔거든요. 이따 3시에 랠리팀 미팅이 있지만 누군가를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데몬 가방과 양자기를 항상 들고 다녀요.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루 1시간에도 내가 누군가를 창출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 다음 누가 채가기 전에 우리 이용민 사장님 또 나와서 청담동 이 선생님 말센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금요일의 남자 이용민입니다. 근데 매주 금요일이 조금 늘 흐린 것 같아요. 그렇죠. 매주 금요일이 최근 몇 주간 계속 흐린 것 같은데 원래 흐린 날이 일이 잘 되는 날입니다. 예. 사람들이 다 마음이 차분해져 있기 때문에 얘기가 잘 먹혀요. 그러니까 흐린 날에 감사하는 저희 조이풀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들 다 리더가 돼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김유진 사장님 스피치를 제가 듣고 저도 굉장히 또 용기를 많이 얻었어요. 우리 20대 후반의 김유진 사장님이 저런 용기를 내는구나. 그리고 그 기차 타고 내려갈 때 그 조용히 이렇게 눈물 흘리셨다라는 그 모습이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절실할까 그 마음이. 네. 그런데 역시 그때 함께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거는 이 스폰서 사장님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스템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들었어요. 그리고 명희 사장님 요즘 사업 정말 진취적으로 뻗어나가시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리더가 되는 과정인데 그래서 지금 뱀의 뇌에 말을 걸지 마라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마음 속에 기저에 깔려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사람들을 담아내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강의를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먼저 짧은 동영상 좀 공유하고 오늘 얘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릴 영상은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이에요. 이건 뭐냐면 미국은 공권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경찰의 힘이 굉장히 세거든요. 경찰에게 반항하면 바로 테이저건 나가버립니다. 테이저건 아시죠? 그 전기총. 네. 그래서 굉장히 소위 얄짤없어요. 공권력 항의를 못 하는데 그래서 테이저건도 많이 맞고 총도 많이 맞죠, 사실은. 조금 반항하려는 게 보이면. 그런데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총기 난사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 현장. 경찰의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황에서 한 여성이 폴리스 라인을 뚫고 시신을 향해 달려듭니다. 당연히 수갑을 채우고 테이저건이나 총으로 제압하는 모습이 예상됐지만 그녀를 맞은 건 경찰관의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현장에 난입한 여성은 총격 희생자의 약혼녀. 하늘이 무너지는 비보에 이성을 잃었지만 경관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운 뒤에야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차가운 공권력 대신 따뜻한 인간애로 큰 위로를 얻은 것입니다. When the other officer just came and put his arms around me, it made me feel so good. It made me feel so good. To me, that sent such a strong message that good always outweigh the bad. 그녀가 달려들 때만 해도 아무도 신분을 몰랐지만 울부짖는 모습으로 피해자 관계자임을 직감한 경관이 법 대신 마음의 움직임을 따른 것입니다. Most people that are victims of stuff like that just want to talk. They just want somebody to hear their story and let them talk and show that compassion and care that people won't. 피도 눈물도 없는 엄격한 집행만이 질서를 수호한다고 믿는 미국의 경찰관. 하지만 작은 인간적인 사랑이 때로는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사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동영상 한번 볼까요? 이거는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 아마 동영상 보신 분들 많겠지만 그 한 취객이 이제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뭔가 억울한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압이 잘 안 되고 있었을 때 전혀 이분을 몰랐던 주변의 한 대학생이 이런 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기 조가집 있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보시고 지금 명의사님 또 아침부터 또 이렇게 눈물을 뜨거운 눈물을 요즘 명의사님이 가슴이 늘 촉촉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조금만 건드려도 봉숭아꽃 터지듯이 그냥 톡 터지시는데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제가 어떤 말씀 드리려는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리더의 마음을 가졌을 때 사람들이 자석처럼 붙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경찰들, 우리 한국 경찰들 그냥 정말 원리 원칙대로 했잖아요. 이러면 공무집행 방해고 그런 식으로 제압하려고 하고 그 감정을 다스리려고 했는데 그 정말 일면식도 없었던 대학생은 그냥 뭐 따뜻한 포옹 하나로 모든 게 제압되죠. 우리도 아마 여러 가지 아마 이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그 법칙 중에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웅덩이에서 허우적대는 상대를 설득하려 하지 마라. 굉장히 이 단원을 가장 시의적절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동영상이 아닌가 해서 제가 이 동영상 두 가지를 공유를 했습니다. 누구라도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되면 비이성적으로 변하게 되죠. 이제 이럴 때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그분들을 공감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마음이 진정되고 그 안에 묵어 있었던 감정들이 토해지는 이제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되죠. 저희 비즈니스뿐만이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이 가족 간의 관계에서 이런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를 저희들이 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이 이성의 뇌를 우리가 잃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참 안 될 때가 가족 간의 관계, 그리고 정말 친한 친구 혹은 남편 애인과의 관계에서 사실은 나 자신도 이 이성의 뇌를 갖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특히 그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뭔가 공격성을 띠고 있을 때는 사실은 내가 이성의 뇌를 갖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부단하게 이것을 훈련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늘 내 마음을 갈고 닦고 언제든 그런 상황에 내가 닥쳤을 때 그분들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먼저 감쌀 수 있는 그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이성적인 그 상대방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 감정을 일단은 좀 토해낼 수 있도록 그런 질문들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또 진정이 돼야지 내 마음도 진정이 됩니다.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그것을 이성적으로 설득하려고 하고 잠재우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이성적인 상태에서는 그것을 오히려 토해내게 만드는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이성적으로 변했을 때 그때 대화를 시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사춘기 자녀를 두신 지금 현재 그런 사장님도 계시고 앞으로 사춘기가 하게 요즘 한 6살만 돼도 사춘기가 되더라고요, 자녀들이. 네. 근데 그런 자녀들하고 대화법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자녀들이 뭔가 불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또 자존심상 얘기를 잘 안 해요. 사춘기 자녀들은 자기가 뭐가 불만인지도 잘 몰라요. 근데 불만을 갖고 있어요. 이럴 때 부모님들은 그 불만이 뭔지를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취조하듯이 하지 말고 공감하면서 토해낼 수 있도록 지금 명의사장님 자녀분은 아직 어리시죠? 아직 사춘기는 아니시죠? 그렇죠. 이제 곧 사춘기가 되겠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혹시 엄마한테 화나고 실망한 게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가 혹시 널 좀 실망시킨 게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랬구나. 그때 네 마음은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고. 네.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 마음의 질문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늘 갇혀있고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즘 보면 청소년들이 이렇게 사이버 성범죄에도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한테 이거 선뜻 얘기를 못해요.
오히려 부모님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녀들은 이 일들을 해결해 나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발산법을 알지 못하고 부모한테도 숨기면서 스스로 결정해 버려요. 그래서 자살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평소에 부모님한테 이런 마음의 감정들을 토해내는 훈련을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나 또 애인 이런 분들, 부모님, 또 배우자, 마음속에 요즘 어떤 감정인지를 좀 체크시키고 토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거 한번 꼭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마 이런 또 마음도 있을 거예요. 요즘 나도 감정이 말이 아닌데 내가 지금 누구를 위로할 계제가 되나? 이런 마음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근데 굉장히 놀라운 건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토해내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도 진정이 되고 사그라듭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었던 스트레스도 해소가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거울 신경세포 때문에 그래요. 아, 저 사람이 저런 스트레스를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정화되는 반대급부의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이 위로할수록 내 마음이 위로된다. 그거 한번 꼭 경험을 해보시기 바래요. 네. 그 다음엔 내가 아는 나와 상대방이 보는 나는 다를 수 있다. 이걸 이제 부조화라고 하거든요. 나는 나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은 나를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내 자신이 빈틈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나를 참 교활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난 자신감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나를 오만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나는 굉장히 유머러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참 이 사람 눈치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쭉 읽어보시면 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 그 다음 뒷부분이 혹시 남이 나에 대해서 갖고 있을 수 있는 오해, 이런 부조화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이 겪고 있거든요. 기업 내에서도 이런 부조화들이 있어요. 기업 오너들은 우리 회사를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직원들은 전혀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직장 상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잘 얘기해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을 특히 상대방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기가 쉽지 않고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죠. 제가 항상 저희 에스더 사장님 예를 드는데, 에스더 사장님이 갖고 있는 이제 또 고민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맨 처음에 첫인상을 굉장히 이렇게 좀 차갑게 본다라는 거예요. 약간 깍쟁이 이미지? 네. 우리 사장님들도 맨 처음에 우리 에스더 사장님 보시고 그런 느낌 받으셨을 수도 있죠. 그런데 놓고 보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오늘 누군가를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어떤 이미지를 사람들이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먼저 알고 있으면 그 얘기를 내가 먼저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처음 어떤 분을 만났으면 보통 그 사람들이 저를 좀 차갑게 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저 알고 보면 굉장히 털털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궁금하시죠? 그거를 알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나와 가장 오래 있었던 가족들한테 사실은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에다 이런 목록표를 씁니다. 내가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목록들을 쫙 써요. 그래서 이 목록을 먼저 보여줘요. 오늘은 내가 정말 나에 대해서 조언을 좀 얻고 싶은데 혹시 이 중에서 네가 평소에 나에 대해서 혹시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이미지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이제 아무한테나 물어보면 안 돼요. 나를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 그리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걸 물어보고 나서 그분들의 진짜 조언을 한번 들어볼 필요도 있어요. 나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은 일단 추천하는 건 배우자나 애인, 그 다음 자녀, 그 다음 가장 친한 친구, 그 다음 내 스폰서 사장님입니다.
물어보세요. 혹시 사람들이 나한테 대해서 오해가 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 명단 중에서 좀 뽑아달라고 해요. 근데 이 과정을 겪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사람들이 내가 말을 안 해도 이런 오해를 갖고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먼저 이 오해를 풀어버리면 되거든요. 그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이런 첫인상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수더분한 사람으로만 보는데 사실은 제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제가 잘 풀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점검을 꼭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조언을 부탁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너는 이런 거를 오해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났을 때 좀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갑자기 화가 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조언을 해달라고 그래놓고 그 조언을 해주면 화가 날 수 있어요. 내가 언제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지 마시고 그걸 한번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구나. 이런 부조화를 간극을 줄이는 게 내 커뮤니케이션의 소통을 굉장히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꼭 이런 조언을 받아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그냥 어필하고 싶은 그 모습을 어필하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김지은 사장님은 어필하고 싶은 모습이 뭐예요? 어떤 분을 처음 만났어요. 그분한테 나는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싶다. 가장 어필하고 싶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내 이런 모습을 처음에 잘 못 봐주는 게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게 뭘까요? 좀 사랑이 많은 거? 네. 이런 걸 어필하려고 해요. 제가 말을 안 하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최대한 순수하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지은 사장님을 아시는 우리 사장님들은 우리 지은 사장님이 사랑의 여신이라는 걸 다 알고 있죠. 사랑을 베푸는 사랑의 여신. 그런데 처음에 몰랐던 분들은 김지은 사장님한테 이분이 이렇게 사랑이 많은지를 모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은 사장님은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의 목표가 정말 제 사랑을 많은 분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의 인생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예요. 라고 아예 자기소개를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필하고 싶은 모습을 다이렉트로 전하는 거. 네. 네, 우리 안명희 사장님은 배려가 많아요. 네. 하트 여신. 네. 배려가 많죠. 우리 지은 사장님.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법칙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상대방도 마음을 연다. 이거 공감하시죠? 누군가 자기의 약한 모습을 나한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사장님 저는 정말 이 사업이 자신이 없어요. 저는 소비자 만나서 무슨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자존감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굉장히 내가 자신감이 넘치는 사장님들은 아니 그게 왜 자신감이 없어요? 이렇게 제품이 좋은데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렇게 하면 그게 도움이 될까요? 사실 이렇게 사기가 떨어져 있고 자존감이 낮아 있는 파트너 사장님을 만났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정경 사장님이 이걸 참 잘하시죠. 누군가 이제 뭐 사장님 뭐 일이 안 돼요 뭐 이렇게 하면은 정경 사장님이 제일 처음 말씀하실 때 나도 그랬어 뭐 이 말씀 먼저 하시죠. 나도 지금 해결이 안 돼 그게 뭐 또 하시죠.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효과라는 거 아마 파트너 사장님들은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성공하신 성공의 표본 정경 사장님도 아직도 이런 마음의 갈등이 있으시구나.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구나. 그런 실패의 경험이 있으시구나. 무너졌던 경험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진짜 이제 내 마음을 또 열어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약한 모습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는 게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나는 이런 점들이 나 이런 점들을 참 못해. 나 이런 거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걸 갖고 공격하지 않아요. 내가 오히려 내 허물을 먼저 드러내면
그거를 감싸 안아주고 싶어 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서 진짜 소통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나의 위크 포인트를 감추려고만 하지 말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든 내 약한 모습을 자꾸 감추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완벽한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자기의 결정적인 허물을 나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먼저 내보이는 거, 거기서부터 진짜 일의 해결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약함을 인정할 때는 자신의 긴장도 풀리고 타인을 설득하는 데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 꼭 쓰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거를 할까 말까 했어요. 이게 이 책을 쓰신 저자가 정신과 의사잖아요. 근데 우리는 피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엔 피해갈 수 없는 이 사실을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제가 좀 지금까지 사랑의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다가 당신이 바꿀 수 없던 과감히 포기해라라는 말이 굉장히 역설적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굳건하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 원리도 알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의 유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률적으로 봤었을 때는 대략 3%에서 5%의 분들이 경계성 인격 장애라는 것을 갖고 계세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면은 그분들을 상대해 나가기가 더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에요. 이게 지금 5가지 제가 유형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컨트롤하기 힘든 분들이에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절대 컨트롤이 안 되는 분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사이코패스 그러면은 이 마음의 범죄자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이코패스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일반 기업체의 CEO라든지 그다음 정치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사이코패스는 공감 능력이 제로인 분들이 바로 사이코패스거든요. 공감 능력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 기업 활동을 굉장히 막 진취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내 파트너가 됐을 때는 완전히 이게 문제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짚어드리면 1, 2, 3, 4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나치게 의존적으로 칭얼대는 사람. 사실 누구든지 칭얼댈 수 있죠. 아니 이용사님 그 약점을 보이라 그러면서 칭얼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앞에 지나치게 있죠. 늘상 의존적이고 칭얼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나를 교묘하게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단물만 쪽 빨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얌체들. 오늘 제가 시간상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책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 그런데 이제 정말 우리가 컨트롤하기 힘든 부분이 이 소시오패스 쪽에 속하는 나르시스트와 그 다음에 우리가 절대 바꿀 수 없는 사이코패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공감 능력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 조직을 사실 망가뜨리기 쉬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욕심내지 말고 대화를 나눠보다 보면 이분들의 공감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 있는 정황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 책에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런 공감 능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자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분들을 내가 못 품어주고 있네라는 자괴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품어주시고, 이런 분들은 되도록이면 내 인생에서 멀리하는 것이 이 사업의 영속성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까지 제가 마음을 조절하는 이제 9가지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저는 항상 이제 좀 예고를 드리잖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할 것을 살짝 맛보기를 보여드리자면, 이제는 구체적인 상대를 우호적으로 변화시키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불가능 질문 전략, 패러독스 전략, 감정이입 쇼크 전략, 역방향 플레이 전략, 정말 전략, 전략. 이게 뭔지 잘 모르시겠죠? 다음번에 제가 자세히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영광인데 결국에 오늘 한 번은 실천을 해보셔야지 이게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분들한테 이 공감 능력 펼치시는 그런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같이 스피치랑 강의 준비해주신 우리 모든 사장님들한테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역시 다음 주 예고도 빼놓지 않고 해주시는 우리 용민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금요일이잖아요. 저희가 한 주의 평일을 마감을 하고 또 새로운 주말을 맞이하기 위해서 리더 메시지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조이풀 그룹의 리더이시자 백만장자 사장님이신 우리 모두의 부자 엄마 정경 사장님을 모시고 리더 메시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용민 사장님은 이렇게 어떻게 뉴스킨스럽지 않은 내용을 내용인데 꼭 뉴스킨 하는데 필요한 내용,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셔서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데 굉장히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들어보니 내가 다 경험했던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뉴스킨 비즈니스에 굉장히 필요한 얘기라는 거죠. 소통의 기술을 얘기해 주셨는데 공감 능력과 소통 능력만 있으면은 비즈니스가 굉장히 쉬워져요. 저는 사업 초기에 요즘에 제가 말을 하면 귀에 쏙쏙 들어오나요? 그렇죠? 처음엔 안 그랬어요. 혼자만 막 떠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얼굴이 벌개졌죠. 그게 왜 그랬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알고 있는데 표현력이 부족한 거야.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은 소통되지 않았어. 그런데 그 당시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 호의를 가져준 것은 내가 너무 난리를 치니까 뭔 일이 일어난 줄은 느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크로징도 되고 함께 할 사람도 생기는데 이제 1년이고 2년이고 지나다 보면은요 계속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내가 그게 불가능해요. 그때 제가 했던 게 뭐냐면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를 녹음을 해봤었던 것 같아요. 녹음을 해가지고 틀어보니 세상에 내가 부끄러워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온 거야. 그런데도 그 시간 들어준 사람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은 말을 할 때 좀 천천히 쉬어가면서 해야 되겠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그때 들은 내 얘기는 톤이 똑같았어. 솔톤이긴 해.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연습했어요. 높낮이가 있으면 상대방이 귀 기울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할 때 용민 사장님 이 강의를 들었더라면 저는 대박이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혼자서 연구했다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디 가서 책을 좀 사서 보거나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강의를 녹음해서 들어보고 그 연습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게 이제 저는 내 몸에 뱄거든요. 얘기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쉬었다 하죠.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말을 할 때 높낮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상대방을 그리고 아이 컨택을 하셔야 돼. 말할 때 상대방을 보는데 눈을 빤히 쳐다보고 하면 되게 기분 나빠해요. 그리고 긴장해 상대방이. 그냥 콧등 정도 쳐다보면서 이렇게 천천히 얘기를 하면 내가 약간 낮아 보이는 듯 겸손해 보이면서 이야기를 듣는 귀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오늘 용민 사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시절에 이게 책이 있단 말이죠. 그죠? 이런 걸 내가 읽었더라면은 야 나는 진짜 더 빨리 성공했을 텐데 여러분들은 진짜 수지 맞은 거예요. 이런 걸 아침마다 지금 가르쳐 주잖아. 여러분들 이거를 활용해서 오늘 필드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용민 사장님 얘기를 듣고 만나봤더니 어색하긴 해. 괜찮아요. 저도 맨 처음에 그랬어요. 그 녹음한 걸 가지고 그 다음 사람을 만날 때 조금 더 이렇게 시정해서 해봤더니 일이 안 일어나. 막 얘기할 때는 뭐가 일이 되는데
그냥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보니까 일이 잘 안 일어나.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긴장했기 때문에 진짜 내 마음을 상대방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느껴졌을 때 크루징이 되는 거야.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는데 도움은 되는 얘기에 내 경험을 얘기해 줬으니까 소통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 됐을 때 크루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 알려주지 않고 호기심을 유발시켜야지 크루징이 일어나. 궁금해서. 자꾸 상대방이 나한테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들 안심하셔도 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줄 때 다 말해주지 마세요. 글쎄, 그러면서 자꾸 땡겨서 여기 미즈모에 초대를 하고 토요 시스템에 초대를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돼요.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제가 하고 있는 소통의 방법이에요. 다시 강의가 시작된 느낌이지만 저는 정신 차릴 줄 아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유진 사장님 발표 내용을 저는 어제도 듣고 오늘도 들었어요. 그리고 유진 사장님 처음 왔을 때부터 제가 지켜본 사람이에요. 저는 뉴스킨을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돈을 얼마를 벌고 연봉이 얼마고 이걸 떠나서 우리가 성장되어지고 성장한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된다면은요, 뉴스킨 아니라 다른 분야에 가서도 인정받게 돼 있어요. 그걸 갖추는 게 뉴스킨 비즈니스에서 배우는 것들이에요. 뉴스킨 비즈니스는 제품은 끝내주기 좋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보상도 너무너무 좋고 회사도 너무 좋아요. 근데 이러한 좋은 제품과 보상을 우리가 가서 마케팅만 하면 돼요. 내가 누구인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끝내주는 제품, 끝내주는 보상을 내가 서툴러서 상대방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실수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안에서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공의 비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배우지 않고 성공하는 방법 없고요. 그 다음에 노력하지 않고 또 내가 죽을 뻔하게 해보지 않고 성공하는 일은 없어요. 근데 성공의 비법 첫 번째, 조이풀 스타트에 화면 열고 모두 들어오세요. 여기에 성공의 비법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는 이제 여기 조이풀 스타트에 계속 듣다 보면은요, 약간 허기져요. 또 다른 걸 먹고 싶어. 그래서 아예 말씀드립니다. 모닝스쿨 들으세요. 모닝스쿨은요, 사업의 비전보다는 이미 이룬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냈습니다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닝스쿨을 들으시면은요, 성장이 굉장히 빠릅니다. 저도 3년 정도 매일 개근했던 것 같아요. 모닝스쿨에서 성장했어요. 그때는요, 새벽에 나와서 표 살려면은 복도에서 줄 서야 됐어요. 밤샌 적도 있어요. 50장 하면 딱 끝나요. 그때 그런 시절이었어요. 지금은 줌으로 다 하잖아요. 이것도 못하면 안 되죠. 7시 20분에 모닝스쿨 듣고 조이풀 스타트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무장이 딱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약속을 필드에 나가세요. 그러면 크루징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들 벌써 표정에서 나는 성장한 사람이고 나는 성공자야, 이 표정이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조이풀 스타트가 1번, 2번 모닝스쿨. 그런데 진짜 성공하고 싶으면 두 가지를 다 해보세요. 한번 그렇게 하시고 일찍 주무세요. 11시 넘어서 막 전화하고 이러지 말고 그냥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세요. 그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 생활 패턴을 바꾸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도 알아요. 알지만은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났던 사람 아니에요. 뉴스킨 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모닝스쿨을 하려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성공의 비법 중에 하나가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아주 평범하지만 이거를 실행하는 사람이 앞서간다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021년도는 여러분들을 위한 해예요. 원먼스 BR이 있다는 거는요, 행운입니다. 보통 우리가 만GV 이상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벨로시티 보상이 오기 전에는 만GB를 해도 페이가 23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400만 원이 넘잖아요. 그 만GB를 내가 3,000하고 4명한테 2,000 BR을 만들면은요, EBP예요.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예전에는 EBP를 하려면은 얼마 해야 되는지 아세요? 3만 GB 해야 돼. 3만 GB. 6,000씩 4명 하면은 24,000이죠. 그죠? 내가 대리점 하나 배출하려고 유지하면 6,000원 하고 3만 GB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만 GB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좋은 시기에 여러분들이 괌을 못 가면 안 돼요. 괌을 가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요. 적어도 7월, 8월에는 4개 라인이 만들어져야 돼요. 아까 안명희 사장님이 진짜 중요한 얘기 했어요. 질러놓고 수습하라는 얘기죠. 맞죠? 일단 대전 배출해놓고 그들 트레이닝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이풀 스타트가 중요한 거예요. 트레이닝은 어디서 다 해줘요? 조이풀 스타트에서 다 해줘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방법을 바꿔서 전에 같으면은 LOI 들어가면 뭐 삿발 트레이닝하고 뭐하고 해서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대점 됐는데 이제는 2000 BR 딱 해놓고 그리고 트레이닝 하기 시작해도 돼요. 옛날에는 조이풀 스타트 없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이 힘들었어요. 지금은 있잖아요. 스타트가. 그렇게 하시고 그럼 2000 BR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TR 2개를 매달 해보세요. 이번에는 챌린지가 있으니까 챌린지가 있는 달에는 5개, 챌린지 없는 달에는 2개 하는 실력을 갖추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에 TR을 했던 사람도 또 하세요. 그래서 완벽한 인성을 내서 프로필 사진 하나 찍으세요. 그 프로필 사진을 가지고 내 인생의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프로필 사진이. 비포 애프터를 딱 가지고 그걸 가지고 TR 할 사람을 모집하는 거예요. 챌린지까지 기다리지 말고 평단을 2개씩 하는 거예요. BR 발생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챌린지 있을 때는 5개쯤 하는 거예요. 이런 걸로 해서 말리 프로그램도 너무 멋진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팀들과 함께 TR 2개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5월달은 마감날이 며칠입니까? 5월달은 마감이 5월 12일이에요. 왜 그런지는 잘 알아보세요. 감이 안 오시면. 이렇게 말하면 좀 표정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은 거예요. 5월 12일이 5월 마감날이에요. TR 마지막 날이에요. 그 안에 TR 라이트 맞죠? 크로징을 해내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2020년까지만 해도 매출 올리세요, 리크루팅 하세요, 2000 하세요, TR 2개 하세요 이런 얘기 제가 잘 안 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2021년도에 왜 이렇게 내가 매출 올리세요, 리크루팅 하세요, 2000 BR 만드세요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업가들이에요. 사업가들은요 이윤이 나야 돼요. 수익이 발생해야 돼. 그리고 손익계산 할 줄 알아야 돼요. 2021년에는요 우리가 성장하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이 TR을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크루징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젊은이들은요, 날씬한 사람들은요 TR 너무 잘해요. 날씬한 사람이 더 다이어트에 관심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연구하시고 저처럼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안 빠지는지 알아 평생. 그래서 더 안 찌기를 원해.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만은 혈관 청소하고 영양 바란스 맞고 합병 성인병이 없으면 좋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여기에 포커싱을 해서 여러분들이 5월 12일까지 TR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이게 리더 메시지인지 공지사항인지 저도 얘기해놓고 나니까 헷갈리긴 해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으리라 믿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너지 엄청나게 또 전달해주신 우리 정경 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들 저희 5월 마감은 언제나 5월 12일이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고 저희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내일 벌써 피인정식이네요. 시간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더더욱 더 많이 초대하고 저희 많이 더욱 사업 확장하시는 사장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이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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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